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지금도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밤잠을 설쳐가며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노년에 이르러서도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배웠고, 화해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버릴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했던 그 조언들이 결국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려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받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정말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화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 손을 내밀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심을 이용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화해를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실망과 상처만 남았습니까? 특히 5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이런 깨달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제한적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을 상처 주고 배신했던 사람들과의 화해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귀중한 시간의 낭비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당신을 무시한 사람은 또다시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이 증명해주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가도 상대방의 근본적인 성격이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화해를 추구하게 될까요? 그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과, 인정, 존중, 혹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 자체가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기대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낭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당신은 정말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겉으로만 화해한 척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화산과 같습니다. 이제는 내면의 진정한 고요와 평안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과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이황이 남긴 가르침을 통해
오늘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황은 단순히 학문에만 몰두한 학자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깊은 진실을 꿰뚫어 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특히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안동에서 보낸 말년의 삶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황이 60을 넘긴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제자 하나가 갑자기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 제자는 이황이 추천해준 덕분에 좋은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황은 그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학문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권력을 얻자마자 이황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황의 학문을 비판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황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다면 그랬듯이 그 제자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 했고 편지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황이 먼저 다가갈수록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이황의 진심을 나약함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이황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해와서 기꺼이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자신이 성공하자 이황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황의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뒤에서는 이황을 험담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도 이황의 선량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황은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화해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관대함을 보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진심은 무시당했고 그의 노력은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황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화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황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두루 사귀되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대하되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수많은 상처와 배신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이황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과 화해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담담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정말로 자신을 아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황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들과는 더욱 깊이 있는 학문적 대화를 나누었고, 진실한 친구들과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훨씬 평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배신당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황의 이런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냉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황은 여전히 따뜻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황이 말년에 얻은 가장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이황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관계를 평등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도 괜찮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에너지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명백히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하고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사람들에게 써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선택적 관계 관리는 매우 건강한 행동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 정서적 선택성 이론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질수록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적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젊은 시절의 관계 패턴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무의미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관계에서도 단사선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선택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과 화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의 사과를 받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예전처럼 좋은 사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 자체가 당신을 계속해서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런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이런 깨달음은 비단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화해와 용서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고 모든 갈등은 화해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용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진정한 뉘우침 없이 형식적으로만 사과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본능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행동을 바꿀 때입니다. 더 이상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말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십시오. 가족 중에서도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랫동안 소원했던 진실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십시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평생교육 과정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인연을 만들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달려 있다면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화해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구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과 평안이 가장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에 맞춰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처를 정리해 보십시오. 휴대전화 주소록을 열어서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 보십시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일방적으로만 연락해오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드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연락처를 삭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사용 패턴을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투자해 보십시오.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진실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십시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대화의 질을 높여보십시오. 피상적인 안부 인사나 날씨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회상하거나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로의 꿈과 희망, 걱정과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진실한 대화를 통해 기존의 관계들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들이 다시 접근해 올 때 단호하면서도 품위 있게 거리를 두는 방법을 익혀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예의 바르되 거리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사무적이고 간결한 대화만 나누십시오. 관계를 가꾸는 새로운 습관들도 만들어 보십시오. 매주 한 번씩은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나 전화를 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서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관심들이 쌓여서 더욱 든든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질 높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나 자신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알아보고 격려하며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도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행동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진지하게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십시오. 누가 정말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누가 당신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전화든 문자든 편지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해 보십시오. 반대로 당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말입니다. 배신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말입니다. 상처받을 두려움 없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마시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